리보세라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주목도가 높은 기업이고, 아마 이제 FDA에서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결국은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 리보세라닙 칼렐리 주합 FDA 통과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저울질하면서 주가의 변동성도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월 20일까지는 이제 결과 발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FDA 통과가 확정이 되면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분명하게 크게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높아지죠.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주에도 전반적인 영향을 함께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FDA 카운트다운이 이제 들어간 상황에서 애니젠 인수와 진양곤 회장의 또 계열사 지분 매입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이런 소식들은 어쨌든 HLB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이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애니젠이 무슨 기업이냐라고 하면 이제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와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죠. 그 전에 이제 기사를 보면 요거죠. 애니젠이 HLB 그룹 피인수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급등 이후에 다소 눌림이 이제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HLB 그룹은 7개 계열사가 150억 규모인 애니젠의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해서 50억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을 인수할 때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하거나 이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기업의 이제 지분권을 획득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신규 자금을 획득하고 경영권도 이제 자연스럽게 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애니젠이 무슨 기업이냐?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딱 구체적으로 이제 갖춰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애니젠은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펩타이드 소재 공정 개발 품질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수입에 의존했던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를 국산화하고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 기반의 글로벌 시장 진출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주목받았냐?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은 건데, 비만 치료제와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뭐 싹센다, 위고비, 마운저로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잘 팔리죠. 실제로 유명인들이 이 비만 치료제로 다이어트 효과를 얻었다라는 글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모멘텀이 강해지는데,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쓰기에는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그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가 연간 714억 원 처박으로 3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선두. 공동 판매하는 큐시미아가 398억 원 20% 점유 양강 체제를 이어왔다 등등등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단순화의 시장이 재편됐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수용체 작용체를 기반으로 하는 비만 치료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애니젠은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펩타이드 수용체 작용체 기반으로 하는 비만 치료제라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 펩타이드 수용체라는 부분에 애니젠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애니젠은 어찌됐든 간에 신약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애니젠 인수로 인해서 신약 개발 모멘텀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한 기사는 이제 더벨에서 송출이 됐었는데요. M&A를 통한 신약 밸류체인 확보. 실제로 HLB를 보면 요즘에 M&A에 엄청나게 집중적인 그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년간 8개 기업을 인수했는데 핵심은 밸류체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인수된 기업들을 봤을 때는 다소 의문점이 든다기보다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데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인수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하다. 진단치료 예방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차원이다라는 건데, HLB 계열사로 신규 편입된 기업들을 보면 바이오스케어, 아론티어 등등등등 지금 말씀드린 애니젠까지 플랫폼 라이센싱, AI 기반 신약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파킨슨병, 그 다음에 산업용 특수 효소
의약품, 식품 등등 유효성 기업, 초탄성 니티놀 소재,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펩타이드, 출자사도 이제 다양하게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HLB가 장기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혹은 진단 치료 예방 부분에서 좀 더 광범위한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높구나.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M&A로 파이프라인을 확보한다.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말씀드릴 때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거나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의약품이 신약 개발, 임상 3상 통과, FDA까지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신약 후보 물질 1000개에서 10,000개 중에 한두 개 성공하면 사실 성공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파이프라인이 적으면 그 성공까지 가기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파이프라인 기술 자체를 흡수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런 적극적인 M&A가 나중에 재무구조 부실로 연결이 안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다. 어쨌든 이번에 애니젠을 인수한 것도 결국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펩타이드 소재 자체가 요즘에 그 비만 치료제로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도가 높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진양권 회장이 이제 그 기숙사의 지식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계속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계속 매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진 회장은 이제 11월 FDA 심사 중에 HLB 바이오스텝 주식 21만 주 장내 매입, 12월에는 HLB 제넥스 주식 8만 1000주를 네,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1월에 HLB 이노베이션 제넥스 각각 10만 주, 2월에는 HLB 바이오스텝 7만 5200주, 이노베이션 13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매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분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슈를 제가 한두 달 전에 한번 올려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 오너가 계열사를 지분 매입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죠. 일단은 주주 환원 정책, 수급 측면에서는 우호적이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일단 오너가 지분을 늘린다는 건 그 기업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목적도 있고 그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표명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HLB 관계자가 FDA의 신약 승인을 기대하는 것은 맞지만 누구도 결정에 대해 알 수 없는 만큼 최고 경영자로서 지분 보유가 적은 회사를 중심으로 채용 경영 차원에서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안다라고 설명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해석.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FDA 승인 허가와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HLB 주식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의 다양한 주식들도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요런 생각이 있죠. 네, 그래서 HLB에 여기서 휴먼 라이프 베러라고 썼는데 실제로 휴먼 라이프 베러 같은 기업이 되기를 좀 기원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FDA 결과 발표가 카운트다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안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올 거예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요동칩니다. 특히 10월 달에 이게 21%까지 꺾였기 때문에 FDA 승인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루머가 퍼졌나? 라는 생각이 있었다가 윗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고 난리를 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소폭 반등을 시도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HLB가 실망감을 많이 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결국 FDA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할 겁니다. 이번에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신뢰가 또 한번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HLB의 그간의 오명을 싣고 화려하게 좀 부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 말고는 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현재 나오고 있는 애니젠 인수라던가 아니면 진양권 회장의 계열사 지분 인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FDA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같이 연계시켜서 높일 수 있지 않나. 일단은 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고 HLB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